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신용점수 1타 강사를 진행해오면서 맨 처음에 신용점수가 뭔지를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또 세 번째, 다양한 상품으로의 대환 대출로 점수를 상승시킨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점수가 최하위 점수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각종 제도를 통해서 정상으로 신용점수가 복원되는 사례들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항으로는 통신채무 연체의 경우나 최근에는 전기요금 연체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렸고요. 특히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 사금융 대책에 대해서 조치 사항과 구체 대책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벌써 신용점수 1타 강사가 10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강사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년 이상 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하시면서 무려 5,000명 이상을 상담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컨설팅을 진행해 오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특별한 사례들을 몇 가지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 9월부터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저는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벌써 5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은요. 먼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고통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SNS에서 믿지 못할 정보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나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 정보를 접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유사한 정보들이 워낙 난무를 하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잘 믿지 못하시고 또 잘못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은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혹은 대표 콜센터 1397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사 정보에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여 컨설팅 하는 동안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분은 지방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20대 후반의 군의관이세요. 신용 점수가 634점, 대출금이 2,800만 원이 있고요. 소득은 연 3,200만 원이었습니다. 군의관이시고 또 직업도 괜찮으셔서 신용점수가 좀 이렇게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하위 등급의 또 이금융권 대출까지 이용을 하시게 됐나요? 네, 의사라고 해서 모두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시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사업자도 내시고 대출도 받아주었는데 업황이 나빠져서 대출금이 연체가 되고 점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보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최근 2년 내 연체 경험 보유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신용관리나 부채관리, 은행 거래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요. 의대를 졸업하시고 군단위 지방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금융에 관하여 상담한 경험도 없으시고 상담 통로도 몰라서 매우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신용점수를 올려주셨나요? 네, 먼저 이제 명의 대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금융 교육부터 제가 전달해드렸고요. 실무적으로는 우리 신용카드 40% 이상, 40% 이내에 권장드리고 비금융 정보 등록하시고 기본적인 걸 다 설명해드렸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연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도록 제가 권장을 해드렸어요. 옮기신 다음에 그 새로운 은행에서 3만 원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대출금 2천만 원 전액 대환하시고
추가 필요한 자금 2천만 원까지 추가해서 받도록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용점수는 얼마나 상승이 됐나요? 네, 상담 시작하시고 5개월 동안에 634점에서 921점까지 무려 287점 상승한 사례입니다. 600점대에서 900점대까지 오르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신용점수 관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은행거래 방법 등 금융 전반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담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최초 대출금 2,800만 원 당시의 금융 비용이나 추가 대출금을 포함한 4,800만 원으로 증액한 이후의 금융 비용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전역하셔서 서울에서 개업을 하셨고요. 상당히 감사했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또 친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또 신용 점수까지 위험해지는 일은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환 대출 관련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요? 네, 이분은 지방에 귀농하신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은 농사일을 하시는데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많이 하셨고요. 이분도 경찰서에서 청소일 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우체국 앞에서 금융 사기단에 좀 걸려 있어가지고 송금 직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2천만 원을 보내면 30분 내로 조리 대출로 3천만 원을 입금한다는 거예요. 이건 금융 사기거든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시고 바로 추가 대출 해주는 방식은 없습니다. 상환하라는 계좌 역시도 금융 사기단 계좌였고요. 선상환 대출금만 받아가고 바로 잠적하는 대표적인 금융 사기에 해당됐습니다. 결국 긴 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집으로 가셨고요. 전화 차단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에 씌였나 보다 하시면서 고맙다고. 형편이 어려우면 고객분들의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요.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기범들이 사실 나쁜 사람들이죠. 또 금융사기에 노출이 되면 생활비 부담이 늘고 또 다양한 대출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신용점수가 내려갈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또 119에 신고를 해서 구조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40대 중반의 한부모 가정의 여성분이세요. 하루는 전화를 드렸는데 돈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객님은 개인적인 빚진 것은 뭐 다 갚았는데 본인이 받을 돈은 8천만 원이나 있었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셨고, 그 채무자는 재산이나 통장 명의가 하나도 없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매우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서 그 집에 돈을 받으러 갔었고,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집에서 누가 나오거나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투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주 흥분하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한 30분 정도 안정을 시켜드렸어요. 억울한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딸 얘기도 하고, 일단 기다렸다가 누가 오시면 얘기해보고 안 되면 사형이든 그 법에 호소하자라고 설득을 했어요. 본인이 살아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냐 하면서 진정을 시켜드렸죠. 다행히 이제 본인의 위치를 제가 파악을 해서 더 늦기 전에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저는 사실은 그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모르잖아요. 인상착의도 전혀 모르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대화 도중에 본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당장 위험한 일을 실행한다는 것보다는 나 좀 도와달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다행히 안전하게 구출이 되셨고요. 다음날 오시면서 전화 왔어요. 어제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님이 경험하신 그런 생생한 상담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고 연체 이력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금융 습관을 개선하시면 반드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꼭 내 신용 점수와 금융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과 금융 꿀팁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신용 점수 1타 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